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상담할 때 어머니들께 아이들의 솔직한 그 부분들을 좀 안 좋은 부분들 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 많이 염려하시고 또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아이를 디스하는 거를 들으시고 엄마가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실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어떤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들도 상담하고 아이들도 상담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때 사실 아이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세우는 거를 잘 못한다거나 아이가 계속 손가락을 세우지 않고 뭉개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이게 아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손가락 끝에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제 그 안마를 시켜 보면 안마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잘 주무르는 아이들이 있고 손가락 끝에 힘이 많아 가지고, 근데 인제 이 손가락 끝에 힘이 잘 안 가는 친구들은 안마를 시켜 보면 이게 손가락을 얘는 꽉꽉 누르는데 이 손가락 끝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손가락 끝에 힘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세우질 못해요. 손가락을 나이가 어린 친구들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손가락 끝이 이렇게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톱 끝까지 이렇게 좀 세워서 쳤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인제 실제 그 상담했던 부분들 말씀드려 보면, 어머니께 저는 인제 사실 처음에는 전화를 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요. 아이가 너무 말을 잘 듣고 또 인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잘 따라하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라고 먼저 아이에 대한 뭐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인제 좀 더 제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힘쓰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지금 손가락을 못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계속 잔소리하지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아이가 선천적으로 손가락 힘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아직 못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아이에게 지금 해야 될 피드백들을 어머니들께 좀 해 드리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손가락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제 엄마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피아노 인제 동영상을 몇 번 보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피아노 연습하는 거 보면 얘는 이렇게, 요즘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지 못할까? 얘는 왜 이렇게 칠까?'라는 거를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인제 선생님이 맨날 "잘한다. 우리 애는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걸 하는 게 좋아요. 또 아이들이 인제 굉장히 이제 장난꾸러기고 피아노 칠 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요즘에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려고 아이가 그래도 앉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인제 피아노 연습 시간에 좀 그 산만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도 "피아노에서는 잘 앉아서 해야 돼."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아이의 쪼금 그 진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잘 못하면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어 너무 그거를 감춰 버리지 마시고요. 엄마하고 그거를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부분만 계속 까내리고 인제 못하는 부분만 계속 얘기하면 어느 부모도 사실은 그걸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점을 먼저 얘기하시고, 장점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아이의 고쳐야 될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쪼금 더 앉아서 하는 부분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도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도 이론 공부랑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들을 쪼끔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의 신뢰를 쌓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좋은 소리만 해서 답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인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도 사실 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써 보세요. 또 그 아이를 또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간혹 한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아이가 그런 걸 잘 모르시나?' 하는 부모님도 간혹 진짜 한두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는 그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파악하신 다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부모님과 같이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의 어쨌든 칭찬도 하셔야 되지만 근데 계속 칭찬 일색으로만 하시는 건 사실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해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사실 젊으신 분들 특히 아이를 안 낳아 보신 분들 아이를 자기 아이를 길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상담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셔 가지고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연락하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옆집 이웃하고 같이 소통한다 아니면은 내 이제 뭐 언니 아니면 동생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그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인제 상담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훈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얘기를 하면 막 얼굴 시뻘개지고 막 상담 좀 하면은 막 진짜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얼굴이 일단 말을 해. 막 시뻘개져 있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인제 상담을 많이 인제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휴일날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막 이렇게 카톡하고 막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아 인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그냥 쉬고 싶어. 엄마들 왜 토요일 날 주일 날 왜 카톡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원장의 입장에 사실 되셨다면 그거 좀 놓으셔야 돼요. 좀 원장님이시잖아. 내가 어쨌든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또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어머니들한테 전화 온다거나 카톡 온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고 또 혹여나 밤늦게라도 카톡하시거나 좀 급하게 좀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놓으셔야 '아 나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딱 구분돼 있어.' 이러면 사실 사업하지 마셔야 돼요. 사업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파트타임 선생님이나 그냥 강사님들이시라면 좀 그런 것들이 '내 일은 아니니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직장이니까. 근데 사업을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 좀 놓으시고 그런 어머니들의 필요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좀 채워 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휴일이나 이럴 때 아무 때나 막 연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뭐 저희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근데 혹시나 그런 연락들이 급하게 오시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답을 휴일이니까 안 하시거나 이러면 사실 신뢰를 쌓는데 사실 어머니들도 사실 알아요. 휴일인데 선생님께 연락하는 거 좀 부담스럽지만 좀 급하거나 아니면은 쪼끔 이거는 좀 궁금한데 좀 말씀드려 봤을 때 선생님이 답을 해 주실까? 이거 좀 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선생님들께서 성실히 답해 주시면 어머니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또 신뢰가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그냥 편안하게 '아 그래 내 옆집 언니.'
이렇게 인간관계로 생각하시고 상담에 임해 주시면 또 어머니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또 선생님들을 생각하시고 또 선생님이 내 아이나 그리고 나의 상담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게 되면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상담에 대해서 저희 노하우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